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 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여름철 무더위가 시작되려고 하는 요즘입니다. 초여름 더위쯤이야 하면서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을 지니신 분, 그리고 노약자 분들께서는 더욱더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에는 여름철의 복병, 협심증을 대비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관리와 보험관리 함께 책임져 드릴 예정이니까 강의 시간 끝까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오늘은 S사의 리빙케어 보험 증권 분석까지 해볼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시작 전에 참여 방법부터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 플랜 119 통해서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해결을 해가실 수 있는데요. 전화 상담은 023153-2666번, 끝자리 2666번으로 전화 주시면 1대1 상담 가능하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 통해서 많은 메시지도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여름철에 가장 주의해야 할 질병 중 하나인 협심증.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을까요? 안수연 전문가님과 확인하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초복이 내일입니다. 여름 같은 경우는 휴가 계획이다 여러 가지가 많이 있으실 텐데요. 안과 밖에 기온차가 심해서 감기 걸리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감기는 휴식을 취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낫는 질병이지만 갑자기 나타나서 살아있는 동안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질병이 있습니다. 여름철 복병 협심증 대비하는 방법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협심증, 혈관질환이죠. 혈관질환 같은 경우는 추운 겨울에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기 보시면은요, 여름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만나면은 아프신 데 있으세요? 하고 질문 많이 하잖아요. 그러시면 대부분의 분들이 아니야, 나 건강해. 나 고혈압 약 하나만 먹고 있어. 당뇨약 하나만 먹고 있어.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는데요. 지금은 너무 고혈압이나 이런 당뇨 같은 질병이 흔하다 보니까 약만 먹으면 괜찮겠지 이렇게 방심하시다가 갑자기 협심증으로 쓰러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여름철에 다이어트 많이 하시죠. 다이어트로 인해서 비만은 탈출했지만 내 몸에 있는 콜레스테롤은 아직도 남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콜레스테롤이라는 거는 한번 발병을 하면 내 몸 안에 있다가 없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30세 이상의 남녀를 보시면은요, 20%가 넘는 발병률을 갖고 있고요. 특히나 50대 이상의 여성분들은 거의 3명 중에 1명이 콜레스테롤에 대한 고콜레스테롤 유병률을 갖고 계십니다. 소리 없이 찾아오는 심혈관 질환, 어떨 때 한번 의심을 해야 될까요? 갑자기 어지럽거나, 그리고 요즘 턱과 잇몸에 통증이 느껴서, 내가 이거 치아가 안 좋은 거 아닐까 생각할 수 있지만, 협심증으로 의심할 수가 있고요. 평소와 같이 먹었는데 몸이 붓거나, 또 체중이 증가하는데, 이런 경우 조심하셔야 되고요. 기침을 하는데 감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기침이 멈추지가 않고 잦은 기침을 한다면 협심증 의심해 보셔야 되고요. 손발이 막혀서 내가 오늘 피곤해서 손발이 저린 거 아닐까. 하지만 이 5가지 증상이 나타난다면 협심증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협심증이라는 질병은 어떤 분들이 많이 생기는 걸까요?
물론 고혈압이나 고지혈, 당뇨 약을 드시는 분들은 혈관 질환에 약을 복용 중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많이 발생할 확률이 높겠죠. 하지만 과로가 협심증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장기간 노동을 하시는 분들은요, 교대로 근무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2배 이상이 더 심혈관 질환에 많이 발병을 하고 있습니다. 남성, 여성도 큰 차이가 있는데요. 50대부터는 여성 같은 경우는 폐경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호르몬의 영향으로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줄어들죠. 그렇기 때문에 심장 질환이 많이 발병을 하고 있는데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50대 이상의 분들은 뭐 고혈압, 고지혈, 당뇨 이런 약을 많이 드시고 있습니다. 특히나 당뇨약을 드시고 있는 분들이라면 가슴이 아파도 증상이 나타나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쓰러진 다음에 그 다음에 병원에서 협심증이다라고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 협심증 수술을 많이 할까요? 보시면은요, 얼마나 많이 하는지 보겠습니다. 여성의 1위 암은 갑상선암이죠. 갑상선암 수술보다도 많이 하고 있고요. 여자분들 대부분 뭐 자궁 검진하면은 자궁근종 하나씩은 있으신데 그 흔한 자궁근종 수술보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협심증을 치료하는 방법에는 대부분 스텐드 삽입을 제일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요. 스텐드는 한번 수술할 때마다 비용이 900만 원에서 합병증에 따라서 1200만 원까지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요. 한 개를 삽입하시는 분들은 한 60% 정도고요. 2개 이상 삽입을 하시는 분들도 20%가 넘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플랜입니다. 만약 내가 갑자기 협심증의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게 된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장을 어떻게 준비하시면 좋으냐면요. 내가 협심증 진단을 받으셨다 하면 1,000만 원 진단을 받으시는데 최대 2,000만 원까지 더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협심증으로 진단을 받으셔서 스텐드 삽입을 하게 될 경우에는 5,000만 원, 2,000만 원 해서 7,000만 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기법에 따라서 1종 수술, 5종 수술에 해당이 되는데요. 심내열 혈관 같은 경우는 5종 수술에 해당되기 때문에 1,000만 원 더 추가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장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협심증 진단을 받고 스텐드 삽입을 한다 하시면 진단금 1,000만 원에 수술비 7,000만 원은 매번 반복적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수술비 1,000만 원 또한 반복적으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 스텐드 삽입을 할 경우에는 지금 플랜으로는 9,000만 원 받으시는 거고요. 만약 두 번째 스텐드 삽입을 하신다. 그러면 진단금 뺀 8,000만 원을 매번 수술할 때마다 받으실 수가 있는데 최대까지는 1억 3천만 원을 받으실 수가 있는 보장 플랜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런 1억여 원에 가까운 보장을 받기 위해서 얼마의 보험료를 내면 이 보장이 가능할까? 보험료를 보시겠습니다. 보험료입니다. 이 보장은 30년 동안 납입을 하면 100세까지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20대 분들 보시면 3만 원대입니다. 20대부터 50대까지 보시면 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3만 원대로 수술할 때마다 8천만 원, 1억, 최대 1억 3천만 원까지 보장이 가능하시고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가장의 역할을 하다 보니 보험료가 좀 비쌉니다. 3만 원대부터 최대 5만 원대까지 한 달에 보험료를 납입을 하시면 내가 혹시나 혈관이 좁아져서 스텐드 삽입을 할 때마다 8천만 원 반복적으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최종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보장을 준비하실 수 있는 분들은요. 0세부터 70세까지 가능하시고요.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비 1호종 같은 경우는요. 생명보험의 약관을 적용해서 따로 주기약 필요 없이 보장만 1종부터 5종 반복적으로 받을 수가 있고요.
협심증으로 수술할 때마다 최소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1회가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수술할 때마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간질환, 신부전, 폐질환 수술할 때마다 2천만 원을 반복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보험료는 한 달에 3만 원이란 보험료로 이 많은 보장을 가지고 가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휴가철이라고 해서 휴가 계약만 하실 게 아니라 내 몸을 위해서, 미래의 나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시면 갑자기 나타나는 복병, 협심증에 대해서 좀 자유롭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안수연 전문가와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여름철에 특히나 위험한 질병이죠. 혈관이 좁아지는 협심증에 걸리게 되면은 보통 스텐트 삽입술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럴 때 진단비와 수술비를 모두 챙겨주는 착한 보험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요즘 스텐트 삽입술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만큼 챙겨두시면 굉장히 유용한 보험이 될 것 같은데요. 심혈관 질환 쪽 수술을 할 때마다 매번 최소 7천만 원 이상씩을 챙겨가실 수 있다고 하니까 이 협심증에 대비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많은 전화 주시고 상담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도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시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 대한 점검, 리모델링 원하시는 분들도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 이어갑니다. 네, 여러분 내가 가입한 보험의 약관과 보장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이 보험 증권 속의 보장 내용과 혜택에 대해서 전문가와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맹충호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증권 저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잖아요. 네. 오늘 어떤 것 들고 와주셨을까요? 네, 오늘은 이제 조금 오래된 제가 증권을 준비를 했는데 예. 이제 오래된 증권을 왜 준비했냐면 보험을 가입한 지도 오래됐고 그리고 이제 보상을 받은 적도 좀 오래됐거나 아니면 없었던 경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보상 청구할 일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청구를 해서 받을 수도 있는 거 있고 그리고 예. 요즘 보험을 또 접하다 보면 지금 못 받는 데더라 라고 생각하는데 과거의 보험 증권에는 받을 수 있는 것들도 덜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래된 그런 증권이지만 한 번쯤 꺼내봐서 이럴 때 조금 효과를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미로 제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예전에 가입하신 증권들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네. 같이 좀 꺼내보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예, 살펴볼까요? 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보면은 리빙케어 보험인데요. 리빙케어라는 것을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어떤 보험인지 아시죠? 리빙케어가 제가 알기로는 조금 CI 보험이라는 거랑 비슷하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제 예. CI 보험인데 이제 특정 회사에서 예. CI 보험이라는 이 단어 대신 리빙케어라는 이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리빙케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리빙케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고급, 교환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건 뭔가요? 조금 그쵸? 더 업그레이드 된 걸까요? 되게 어렵죠. 이게 예. 보면 상품명을 보면 우리가 이게 어떤 보험이구나라는 내용을 대충 알 수 있는데 리빙케어는 CI 보험 같은 형태구나라고 알 수 있고요. 고급이라는 게 이 상품에 보면은요 실속형, 고급형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속형은 CI 보험의 형태의 50% 선지급을 받는 거고요. 지금 오늘 증권 같은 고급형 같은 경우는 80% 선지급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어가 틀려서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단어 중에서 교환이 있는데 교환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대부분 보험회사들이 전환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환 대신 근데 또 교환이라는 이야기를 썼어요. 근데 혹시 전환이라는 건 또 뭔지 아세요? 그러게요. 저는 보험 안에서 전환이라는 단어를 본 적은 있는데 정확하게 네. 어떤 기능인지 잘 그렇죠.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 이제 전환이라는 것을 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전환이라는 것은 내가 기존에 가입하고 있었던 그 보험 중에서 종신보험 형태로 바꾸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주의점이 뭐냐면요. 이 교환을 하시거나 전환을 하실 때 과거의 보험은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전의 기능은 아예 사라지고 새로운 보험이 되는 그렇죠. 거네요. 새로운 것이 되는데 예. 새로운 것이 될 때 제가 준비한 이 참고 자료를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몇 가지 주의점이 있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일단은 뭐냐면은 2년 만기 전에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65세가 이제 초과될 경우에는 전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것들 중에서 전환을 하실 때 이제 연령 제한도 있는데 또 하나가 뭐냐면은 과거의 보험의 해지환급금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만기금은 아니고요. 왜냐면 전환 시점에 해지환급금이 있는데 그 해지환급금을 새로 가입하는 보험을 일시금으로 일단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만 월로 또 새롭게 내가 보험료를 납입하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전환을 좀 예전에 보험은 굳이 내가 유지하는 것보다 새로운 보험에 뭔가 필요성을 느낄 때는 전환을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실제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일부를 샀기 때문에 싸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예. 회사마다 조금 틀리는 경우가 있긴 한데 할인을 또 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할인율이 근데 정해진 금액은 아니니까 제가 정확하게 얼마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10만 원에 새로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데 전환을 함으로써 일시금으로 한 3만 원 정도를 미리 사면 보험료는 7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또 몇 퍼센트를 할인을 해준대요. 그러면 6만 몇천 원에 실질적 10만 원의 값어치의 보험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보험이 가지고 있는 기능인데 그렇죠. 알아야 사용을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근데 예. 이제 모든 게 되는 경우가 아니고요. 전환이 가능한 그런 이제 보험들이 나열돼 있으니까 혹시 우리가 평균적으로 건강보험, 교통보험 예전에 이런 보험들이 주로 이제 전환을 많이 했었는데 이런 보험들 중에서 내가 혹시 필요하다라고 하면 콜센터에 문의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주의점이 여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 뭐냐면 전환할 때 나이로 보험료를 계산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30대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새로 전환을 할 때는 50대다 그러면 50대 보험료를 적용하기 때문에 예. 비슷한 보험을 내가 전환을 해야지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낭패를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꼭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증권을 볼 텐데 증권 중에서 그래서 좀 특이한 거는 전환을 이제 한 보험이에요. 그래서 일시금으로 제가 샀다고 그랬잖아요, 보험을 일부를. 그래서 주계약에 보면은 대부분 1,000, 2,000 이런 식으로 딱 떨어지는데 1,315 이래서 떨어지지가 않죠. 그러게요. 예. 이유는 전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일부를 일시금으로 샀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딱 떨어지는 금액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때도 뒤에 또 보시면 알겠지만은 뒷 단위까지도 틀려집니다. 딱 몇만 원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몇천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변경이 되는 상황을 볼 수 있는데 주계약은 CI 같은 형태니까 오늘은 주계약이 아니고 두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볼 텐데 첫 번째는 이제 상해 치료 그리고 재해 상해라고 되어 있는데 말은 비슷하잖아요. 근데 뭔가 좀 틀린 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 부분하고요. 그리고 수술비 보장이 과거에 1.3종 수술비였기 때문에 현재 1.5종 수술비하고 비교를 해봐서 어떤 것이 틀린지 어떤 것이 유리하고 어떤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이제 상해 치료 특약인데요. 상해 치료, 재해 상해 좀 말은 비슷하잖아요. 재해상해 좀 그쵸? 묶어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재해와 상해가 일단 구분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상해와 재해는 분명히 다른 말입니다.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그쵸? 헷갈리니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구분을 꼭 하지 않으면 상해라는 표현은 주로 이제 손해보험에서 표현을 이제 많이 하는 단어죠. 근데 손해보험에서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급격하고 우연하고 외래적인 사고가 동반이 되면은 이것을 상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그런데 생명보험에서는 이 중에서 급격함을 빼요. 그래서 외래적인 거와 우연한 사고만 있어도 재해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비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천재지변이 해당이 될 수 있는데요. 재해 보상에서는 천재지변을 보상을 해주지만은 상해 보상에는 천재지변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급격하게 이루어진 재해는 아니다. 예. 상해가 아니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천재지변을 안 해준다. 그리고 만약에 위험 지역에 우리가 만약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들어가서 사고가 발생되는 경우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간판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도 급격하게 일어난 사고가 아니다. 왜 위험지 지역이라는 것이 예견돼 있었다는 의미 때문에 상해에서는 보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해 같은 경우에는 급격함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보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단순하지만은 좀 다른 표현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재해와 상해의 구분이 아니었습니다. 앞에서 제가 구분은 해드렸지만은 예. 이거의 구분은 아니었어요. 상해 치료는요, 입원비, 그리고 골절비를 상해 치료비라고 이제 표현을 했고요.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네요. 근데 예. 그 내용에 보면은 상해 치료비니까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러면 급격함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네 라고 해서 볼 수 있는데 내용 안에서 보면 재해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재해 치료비인데 보장해주는 담보의 항목을 구분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재해 상해 같은 경우에는 후유장애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재해장애인데 예. 이 재해장애가 지금의 율과 조금 이제 틀려요. 예전에는 기준 자체가 다른 그렇죠. 거예요? 1급에서 6급까지 기준이 틀렸기 예.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사항으로만 해서 재상해라는 이제 항목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요즘에는 쓰지 않는 또 이야기이기도 하고 보험회사에서 쓰지 않는 그런 담보 항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면 뭐냐면 예. 재해 장해 뭐 하고 상관없이 그냥 후유 장애 그리고 후유 장애 이 두 가지를 구분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말이 어렵죠, 되게. 오늘 너무 어려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좀 쉽게 좀 풀어주세요. 예. 말 자체가 보험 용어가 되게 네. 용어가 뒤에 한 글자가 틀리면 전혀 뜻이 이제 틀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보험료와 보험금 뒤에 글자 하나 틀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보험료는 소비자가 보험회사에다 내가 내는 내는 돈을 거고. 보험료. 예. 그리고 회사가 소비자한테 계약자한테 지급해놓은 돈을 보험금. 이렇게 뒤에 글자 하나 틀린 것처럼 후유 장해 장애 뒤에 글자 한 가지만 틀린데도 장애는 일단 대부분 이제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자동차 보험에서 적용을 하긴 하지만은 국가에서 뭔가 우리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아니면은 혜택을 줄 때 쓰는 용어가 주로 장애다라는 것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장해는 보험회사에서 지급률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급하기 위한 율을 위해서 정해놓은 게 장해예요. 그러면 왜 이게 굳이 틀려야 되냐라고 하면요. 판단하는 기준이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의 판단과 소견마 그리고 이런 서류 근거만 인해서 지급할 수 있는 게 장애다라고 한다면 그거와 더불어서 국가에서 판단을 해서 뭐 영구적일 수도 있고 한시적일 수도 있지만은 장애 지급률로 인해서 지급해 주는 것이 그러니까 판단의 주체가 국가가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장애인과 건강관리공단에서 판단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판단의 기준 자체가 전혀 틀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장애 지급률은 받았는데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장애인증이 발급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 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난 장애는 나왔는데 왜 장애인증이 안 나오지? 판단의 기준이 틀리고 판단을 기준하는 그 근거가 틀리다라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증권 같은 경우에는 예. 장애율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급수로 지급하는 거라 간단하게 제가 혹시 예전에 이런 1급에서 6급까지 예. 그 장애 지급률을 갖고 계신 분들 위해서 제가 그냥 표를 만들어 봤어요. 앞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증권에는 2급부터 6급까지 지급 이렇게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얼마를 주는지를 모르는데 예. 현재 장애율로 제가 표현을 한번 해봤는데 일단 1급은 100%인데 오늘 증권에서는 1급 지급은 안 합니다. 그래서 1급 지급이 그래서 5,688만 원이었었는데 이거는 지급을 안 해요. 2급부터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급이 해당되는 것은 장애 지급률로 70%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3급, 4급, 5급, 6급 같은 경우에는 10%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차이는 뭐냐면 요즘에 장애 지급률은 3%부터 이렇게 예.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3%부터 9%까지 해당되는 지급률은 지금의 장애 지급률은 받을 수 있는데 과거에 6급까지 주는 장애 지급률에서는 받을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지금 것과 비교를 해보고 얼마만큼 보장을 받을 수 있을지를 추측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장애 지급률 15%다 그러면 지금은 딱 떨어지는 금액 15%를 계산하면 되겠지만은 과거에 같은 경우에는 15%, 10%에서 15% 사이에 있는 금액을 확정 금액을 그냥 받으신다라는 것으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수술 보장 같은 경우인데 수술 보장은 1~3종 수술비, 1호종 수술비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근데 오늘 증권은 이제 과거의 증권이다 보니까 1~3종 수술비예요. 그러니까 보험금 지급받는 금액을 봐도 뭐 31만 6천 원, 79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딱 떨어지는 금액은 일단 아니죠. 이것은 전환했기 때문에 예. 금액이 이렇게 지급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것을 보여드린 이유는 1종, 2종, 3종의 지급률이 현재 지급률과 조금 틀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생명보험 수술비의 이제 장점이다라고 하면 만약에 1년 안에 수술을 몇 회를 한다 하더라도 수술비를 전부 다 지급받을 수 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수술을 하는 그 항목에 따라서 정해진 금액을 무조건 이제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데요. 1~3종 수술비가 지금 보시는 표의 것처럼 좀 달라지면서 어떤 의미냐면 빨간 거 제가 표시를 해드렸는데 2종 수술비의 이제 백내장 수술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1~3종 수술에서는 2종에 해당되는 항목이었었어요. 그러면은 뭐 오늘 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70만 원 돈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 현재 1호종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1종 수술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뭐 평균적으로 보면 1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수술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수술비를 갖고 계신 분들이 이런 경우에 좀 유리하죠. 그리고 없어진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게 치조골 이식 수술을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치조골 이술 같은 경우에는 과거 1~3종 수술비에서 2종 수술에 해당이 됐는데 현재 1호종 수술비에는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1~3종 수술비가 만약에 내 증권에 있다라고 하면 1호종 수술비보다는 뭔지는 모르지만 조금 더 유리하다는 것을 이제 아시면 되는데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1~3종 수술비가 그러면 다 좋은 거냐? 물론 장점이 더 많긴 한데 단점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요. 1~3종 적다 보니까 중대하다라고 생각하는 수술비 4종이나 현재 5종의 수술비에 해당되는 항목도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좀 작다라는 게 아쉽습니다. 하기 때문에 만약에 1~3종이 있다 하더라도 1호종 수술비를 또 한번 같이 준비를 하시면 오히려 보완적 개념으로 봤을 때 중대한 수술을 했을 때 내가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요, 맹충호 전문가와 함께 S사의 리빙케어 보험의 증권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래전에 가입을 해서 묵혀놨던 보험을 저희가 살펴봤는데 전환 기능을 사용한 CI 보험이었어요. 일단 뭐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보험 용어들도 굉장히 많았을 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뭐 그 기준과 용어가 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문가분과 함께 꼼꼼하게 짚어보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묵혀두신 증권 좀 잘 알아야 보장을 챙기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내가 가진 증권 안에 어떤 내용들이 숨어져 있는지 그리고 내가 챙겨갈 보장은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많은 연락 주시고 이렇게 꼼꼼하게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제 옆에 있는 훌륭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실시간 전화 상담, 문자 상담까지 받아보실 수 있는 기회니까 많은 연락 주시고요. 자, 지금 먼저 걸려온 전화부터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연결되셨어요? 어떤 네. 고민이 좀 있으실까요? 아, 예. 제가 그동안에 들어놨던 보험이 예. 이제 애들이 다 커가지고 이제 사망보장 뭐 이런 거보다 건강보험으로 좀 보완하고 싶어서요. 아, 그러니까 예전에 네. 좀 가입해 놨던 보험을 네. 확인해 보고 싶으신 것 같아요. 네, 네, 네.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저기 52세예요. 50대 초반이시고요. 자녀분들 네. 그러면 다 크셔서 이제 뭐 네. 20대 넘으신 그런 상태인 거죠?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내 건 가지고 계신데요. 보험료에 대한 부담은 좀 어떠세요? 보험료도 아니 그냥 뭐 지금까지 냈으니까 예. 그냥 이 정도 선에서 더 이상 나가지 않는 선에서 좀 한번. 그러니까 예, 이 정도 한번 선에서 보장을 더 네. 잘 챙겨가고 싶으신 것 네, 같아요. 예. 가족력이나 혹시 아프신 곳 있으실까요? 아, 그런 거는 없고. 건강하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가 이은희 전문가님께 도움을 요청해 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50대 초반이신 여성분께서 증권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삼성생명의 종합보험 그리고 흥국화재의 통합보험을 올해 준비해 주셨네요. 우체국에서는 안보험과 안전벨트 보험까지 월 납입되는 보험료는 27만 원 정도입니다. 문의사항 살펴보시죠. 자, 전체 보험료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제는 자녀가 다 컸기 때문에 보장을 제대로 챙기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은희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50대 초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제 아이들이 지금 20대가 다 넘어서 이제 네. 사회활동을 지금 하고 계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금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사망보험금을 챙겨 놓으셨다가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다 커서 성장했으니까 이 진단금 위주로 좀 설계를 좀 바꿔보고 싶다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으세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50대란 나이가 이제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보험금을 준비하기에는 예, 그닥 그렇게 좋은 나이도 아니시거든요. 빨리 준비해야겠네요. 네, 네. 예. 빨리 또 좀 변화를 좀 주셔야 되긴 하실 것 같으세요. 지금 보시면 예, 삼성 퍼펙트 보험을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에 일반 사망 보험금이 4천만 원 지금 들어가 계세요. 그리고 50 상해 후유 장애가 50% 이상 됐을 때 또 4천만 원, 일반암 2천만 원, 중대한 질병 등등에 2천만 원씩 이렇게 들어가 계신데 이 보험을 자세히 보니까 이게 이름은 이제 퍼펙트 보험인데요. 이게 예. 약간 CI 보험과 좀 비슷한 오, 보험인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2천만 원씩 지금 들어가져 있는 것이 중대한 질병에 일반암, 뭐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심근경색, 중대한 질병에 2천만 원씩 들어가 계신 거고요. 유사암에 또 600만 원, 그다음에 고도 후유 장애일 때 또 입원비가 10만 원에서 만 원씩 이렇게 들어가 계시고 밑에 실비가 같이 이렇게 들어가 계시네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CI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 중대한 질병이 첫 번째로 일어난 질병에 대해서 한 번만 보장이 되는 보험이십니다. 그래서 아마도 네. 그 전에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자라는 상황이니까 혹시라도 또 위에서 이제 사망 보험금으로 이렇게 한 4천만 원 정도 준비해 놓으신 것 같으세요.
그 이후에 보시면 흥국화재는 이제 가입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어요. 가입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는데 아마 좀 이 보장을 좀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싶으셔가지고 네네 준비하신 것 같은데 우체국에도 암이 3천만 원 있고 삼성 퍼펙트에도 2천만 원이 있으니까 암은 제외하고 나머지 2대 질병과 수술비에 이렇게 넣어 두셨는데요. 금액은 크지 않으세요. 뇌혈관과 허혈성 진단비로 300만 원 그리고 수술비로 600만 원 그리고 각종 뭐 입원비 뭐 골절 화상 뭐 34대 질병 수술비 이렇게 넣어 두셨는데요. 이것도 보시면 지금 25년 갱신형으로 되어 계시고요. 우체국 암보험 같은 경우에도 10년 갱신형이세요. 그러게요. 네네. 근데 50대신데 갱신형으로 가시는 거는 조금, 왜냐하면 계속 내셔야 되잖아요. 갱신형이시면 100살까지 뭐 보장받으시려면 계속 100살까지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체국 보험도 지금 3천만 원 가입이 되어 계신데, 문제는 우체국 보험을 보시니까 2014년도에 가입을 하셨는데요. 이제 5년 정도 후면은 갱신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보니까 주계약에 대해서 환급금이 있으세요. 환급금이 있으셔갖고 요거는 그냥 그 갱신될 때까지 유지해 주시는 게 그냥 환급금 타고 그 다음에 이제 안 하시는 걸로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우체국 안전벨트 보험이 있으신데요. 이거는 그 고도 후유장애나 아니면 사망했을 때 완전히 다른 사망, 일반 사망 아니고 교통사고로만 사망을 했을 때 1억 원이라는 보상금이 나오는 상품이세요. 그래서 지금 아마 사망에 대한 보장을 그전에는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던 것 같으세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면은 어떻게 변화가 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리모델링 했을 때에는 먼저 리모델링 후에는 이제 삼성 그 종신보험은 일단 해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시고 정리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으시고요. 흥국화재도 지금 진단금이 너무 적고 그리고 가입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체국 암보험은 갱신 때까지만 유지하시는 걸로 그리고 안전벨트 보험은 정리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한번 전체적으로 다 같이 가볼게요. 두 가지로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생명보험의 암보험, 그 다음에 손해보험사의 종합보험으로 이제 나누어 보았는데요. 생명보험사에서 옛날에 종수술비가 갱신형으로 많이 나와 있었어요. 3년 갱신, 뭐 5년 갱신 나와 있었는데 이제는 100세로 이제 갱신되지 않는 종수술비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암보험에 종수술을 같이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암 3천만 원, 유사암 1천만 원, 종수술비 300만 원 이렇게 해서 100세 만기로 가시고요. 그다음에 손해보험사에서는 여기도 이제 암보험을 1천만 원 집어 넣었는데요. 이거는 재진단 때문에 이제 1천만 원을 이쪽으로 따로 넣은 겁니다. 그래서 암보험이 안 들어가면 재진단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손해보험사에서 따로. 그래서 암 1천만 원, 유사암 1천만 원, 재진단암 1천만 원, 그리고 그 뒤에 지금 보시면 유사암으로 인한 전이암 3천만 원을 집어넣는데요. 일반 재진단암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유사암이 걸리시면 재진단암에서는 또 나가지가 않으세요. 그럼 만약에 유사암에서 갑상선암이 걸렸는데 그 다음에 그게 전이가 돼서 일반암으로 전이가 됐다 그러면 그냥 일반암 진단금에서만 나가고요. 재진단암에서는 나가지가 않는데 새로운 특약이 나왔어요. 그래서 유사암에서도 전이가 돼도 나갈 수 있는 재진단암이 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뇌혈관 질환과 심혈관 질환에 1천만 원, 그리고 뇌혈관과 허혈성 수술비 이렇게 1천만 원씩 넣어드렸고요. 각종 수술비로 40대, 18대 이런 질병에서는 뭐 심장이나 신장, 폐, 간 등 수술을 했을 때에도 수술비가 나갈 수 있고요. 위에 종수술비가 그 생명보험사에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큰 수술은 크게, 작은 수술은 작게 보장이 다 나갈 수 있도록 한번 설계를 한번 봐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 퍼펙트 보험에 실비가 같이 포함되어 계셨었어요. 근데 그 주계약을 정리를 하게 되시면 실비를 이제 같이 밑에 실비만 남게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바꾸셔야 되기 때문에 손해보험사로 지금 의료 실비도 같이 옮기셨습니다. 예전에는 그 실비가 같이 들어있으면서 통원비가 20만 원씩밖에 지금 되어 있지 않으셨고 그리고 만약에 MRI 촬영이나 이런 거 하실 때
입원을 하셔서 검사를 하셔야지만 MRI 촬영이나 이런 것들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실비는 MRI 촬영비나 뭐 도수 치료비 이런 게 따로 별도로 특약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입원을 안 하셔도 예, 통원으로도 다 보상을 받으실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나와 있는 실비가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의료 실비가 지금 삼성 퍽페트에는 35,000원 정도 책정되어 계신데요. 지금 손해보험사로 바꾸시면 한 3만 원대로 가능을 하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기존에 27만 원 정도 납입을 하셨는데요. 전환을 하시면 보장은 훨씬 더 커졌죠. 지금 암보험 같은 경우에도 한 4천만 원 정도가 되시고 2대 진단비도 1,000만 원에다 수술비까지 하시면은 거의 2~3천만 원 정도가 보장이 다 되시는 거세요. 그렇게 되시면서도 한 22만 원대로 리모델링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잘 듣고 계시죠? 네네. 네, 맹충호 전문가님도 이 자리에 계신데 도움 말씀 주신대요. 들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지금 듣다 보니까 예. 이제 보험을 과거부터 준비를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네. 만약에 새롭게 뭔가를 또 이제 하실 때 보면 이제 최근에 이제 흥국화재 이제 준비하신 내용과 봤을 때 뭔가 내가 조금 이런 팁을 알고서 준비하시면 좀 좋겠다 싶은 예.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잠깐 드릴까 하는데 우리가 가족력이라는 것도 들어보셨죠? 네. 네, 이제 가족력이라는 것이 이제 내 가족인데 이제 직계 가족 외에 사촌, 삼촌까지도 이제 가족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친척까지도 이제 가족력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혹시 지금 시청자님 가족력이 있으세요? 가족 중에서 그러니까 혈관 질환이라든가 암이라든가 이런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 계세요, 혹시? 아니요, 그런 분은 아직 없고요. 그런 분들은 없으세요? 네네. 네, 건강한 집안이네요. 자, 그러면 어떤 내가 가족력이 없다 보면 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냐면은 나한테 어떤 게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는지를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가족력이 맞아요.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암이다 그러면 내가 암에 좀 집중해야지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지금 가족력이 없으면 또 어떤 건 집중할지 모르잖아요. 네. 자, 이런 경우에는요. 만약에 진단비나 이런 것들 다 중요한데 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진단비도 준비가 필요하지만은 수술비를 좀 많이 준비하셔도 괜찮아요. 혈관 질환은 대부분 다 수술을 하거나 시술을 합니다. 예. 그러면 네. 예를 들어서 뇌혈관 진단비를 내가 5천만 원 준비해도 좋지만 보험료도 너무 비싸잖아요. 그리고 다 할 수도 없고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1,000만 원, 2천만 원 준비하고 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에 대한 수술비를 만약에 5천만 원 준비했다고 하면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험료는 3분의 1 정도 수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혈관 질환은 수술비를 조금 더 집중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암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잖아요. 그러면 여성은 지금 암 발병률 1위 이유가 전부 다 갑상선암이나 유방암이에요. 근데 이건 과거부터 현재까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미래에도 분명히 유방암이나 아니면 갑상선암이 발병률이 높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유사암이라든가 아니면 부위별로 암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 생식기에 이런 해당되는 암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준비를 하시면 내가 보험료를 좀 줄이면서도 원하는 보장들을 조금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팁이 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준비하실 때 그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서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네네네. 예, 너무 좀 걱정을 하셔서 저희가 자녀는 다 컸고 50대 되셨으니까 보장 잘 가져가실 수 있게 두 분의 전문가분께서 꼼꼼하게 좀 도움 주셨습니다. 네, 그러네요. 두 분 감사합니다. 예, 이 삼성생명증권 있잖아요. 겉으로 보기엔 몰랐는데 CI 보험이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예, 이게 좀 보장을 쉽게 받기가 어렵고 보장을 좀 잘 받기 원하시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게 비싸고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정리를 하시고요. 네. 그러니까 뭐 전체적인 보장이 우체국 암보험 빼고는 정리를 하시는 게 좋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네. 예, 그 대신에 뭐 암 보장이나 크게 다른 보장 넓게 또 갱신되지 않게 준비를 드렸고요. 또 맹충호 전문가님께서는 뭐 혈관 질환 쪽은 수술비로 준비를 하시고 암보험에 네. 있어서 유사암이나 여성 특정 암에 대해서 준비를 해보시라 이런 조언까지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네. 자, 첫 번째 전화 연결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여러분들도 나도 보장을 잘 받을 수 있는 보험을 원한다. 리모델링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도 하나 열어볼까요? 자, 7252님께서 보내주셨네요. 9년 전에 협심증 치료를 받고 지금은 정기검사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협심증 보험 가입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미 치료를 받았어요. 이분은 가입이 가능할까요? 맹충호 전문가님? 네, 일단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죠. 가능합니다. 네, 이제 가능은 한데 가능한 이제 방법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협심증 진단을 받고 만약에 치료를 받으셨는데 이제 치료가 이제 끝난 기간이 언젠지에 대해서 좀 주목하실 필요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간에 따라서 만약에 건강하신 상태로 가입을 동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심사를 통해서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일단 내가 입원력이나 이런 치료력이 2년이 넘었으면은 우리가 간편보험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가입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정기 검사를 하면서 뭔가 치료력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서두에 가능합니다라고 심줘서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즘에 보험회사가 또 이제 발전을 하면서 초간편이라는 그런 단어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간편보다 세 가지 질문하는 것보다 더 간단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일단 뭐 치료하신 지도 오래됐었고 그다음에 현재 치료 중만 아닌다라면 일단은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 노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협심증의 치료를 받으셨어도 협심증 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요즘은 간편보험뿐만 아니라 초간편보험도 나와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보험 가입에 있어서 한번 문을 두드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다음 문자도 살펴보시죠. 자, 0868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저희 시어머니께서 79세시고 당뇨에 고지혈증 그리고 혈압까지 있으십니다. 저희 시어머니 보험 가입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이은희 전문가님, 이분은 어떨까요? 네. 그 예전에는 어머님들이 이제 어려운 시절에 이제 고생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이제 먹고 사는데 바쁘셔가지고 보험 가입 안 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맞아요. 예. 게다가 나이가 79세시면 이제 내년이시면 80이 되시는데 아유 이렇게 약도 많이 드시고 이런데 보험 가입이 가능하겠어 하고 아예 그냥 안 하라고 포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지금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90세까지도 보험이 가능하십니다. 게다가 지금 당뇨약도 지금 드시고 계시고요. 혈압약도 드시고 계시고 이렇게 갖고 계신데도 보험이 가능한 보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일반 사람들도 50대도 굉장히 비싸잖아요. 굉장히 비싸서 보험료가 엄청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가지고 계신 이제 드시고 계신 약을 보면 이제 암보다는 뭐 당뇨, 고지혈, 혈압 이렇게 본다면 암보험보다는 뇌혈관 질환이나 허혈성 질환이나 이런 혈관 질환 쪽에 좀 진단금을 넣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아까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단금보다는 수술비 위주로 설계를 만들어 보면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안으로 해서 지금 가입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보험 회사별로 90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보험들이 지금 각각 나와 있으니까 한번 꼼꼼히 비교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예전과 다르게 요즘은 병력이 있으시거나 약을 드시고 계셔도 무려 90세까지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나 혈관 질환 쪽 보장 챙기시고 수술비로 준비해 보시는 방법 조언 드렸네요. 다음 문자도 만나보시죠. 자, 3523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몇 달 전에 제가 보험 가입을 했는데요. 3년 부담보에 할증까지 있어서 여러 가지로 신경이 쓰입니다. 모든 회사가 같은 조건일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이 걸려 있으면 신경이 쓰이는데요. 맹충호 전문가님 어떨까요? 네,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두 가지가 지금 문제로 걸리네요. 일단 부담보라는 거 그리고 이제 할증이라는 거 두 가지인데 일단 용어적인 설명을 제가 잠깐 드리자면 부담보는 일정 기간 동안 내가 담보에 대해서 보장을 못 받는다는 뜻이죠. 그러면 내가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3년 부담보다 그러면 3년 동안 보장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뭐 억울하다 뭐 이런 표현을 좀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할증이다라고 하면
또 한 가지의 또 억울함이 생기는데 남들은 5만 원 내고 있는데 나는 할증 보험료를 포함해서 6만 원, 7만 원을 내고 있다. 그러니까 더 많은 돈을 내야 된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합하면 진짜 억울한 거죠. 돈을 더 내는데 보장 못 받는 기간이 생긴다. 예. 뭐 이런 의미 때문에 지금 문의를 하신 것 같은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뭐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은요, 보험회사마다 인수 기준이 동일한 건 아닙니다. 하기 때문에 내가 어느 회사에서 부담보와 할증이다라는 조건은 일단 가능성으로 보면요, 된다라는 조건이죠. 부담보로도 됐고 할증이라도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문의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된다라는 전제 조건에서 출발을 할 수 있으니까 희망적인 거고요. 예. 그다음에 둘 중에 하나라도 일단 없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부담보 조건이 줄어들거나 없어지거나 아니면 할증 조건이 없어지거나 하는 보험회사를 찾으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지금 뭐 확인해 봤더니 없더래요. 이런 예.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많이 받는 질문 중에 이게 한 가지인데요. 이런 경우에는요, 오늘만 하지 마세요. 제가 드리는 말은 예. 다음 달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 달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게 왜냐면 제가 자꾸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수 기준은 변합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마다 기준이 조금씩 변하기도 하고요. 같은 회사가 지난달과 이번 달에 또 변할 때도 있어요. 이거 하기 때문에 지금 안 된다고 꼭 실망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는 부담보를 제외한 나머지도 보장을 받게 되니까 보험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새롭게 또 노크를 한번 해보시고 된다라는 그런 희망이 있으니까 된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뭐 정리를 하든가 아니면 둘 다 유지하든가 이런 방법을 취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 기억하실 거는요. 일단 된다는 희망하에 예. 자꾸 노크를 해보시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담보나 할증이 있어도 회사마다 그리고 시기별로 조건이 다르다고 하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전화 상담 한번 도움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오늘 상담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 방송 끝난 이후에도 많은 전화, 문자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023153-2666번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까지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도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 더욱더 알찬 보험 정보로 돌아올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